마술 부싯돌. 병정 한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등엔 배낭을 지고 허리에는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병정은 싸움터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도중에 병정은 마법사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참으로 좋은 배낭과 칼을 가지고 있군. 당신은 틀림없이 용감한 병정일 거야.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들어주겠나? 마법사 할머니가 병정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뭐 어려운 부탁도 아니야. 자, 이 나무를 좀 보라고. 이렇게 구멍이 나 있잖아. 이 구멍으로 들어가서 아래로 내려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마법사가 옆에 있는 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길래 그러세요? 돈이지. 그걸 몽땅 당신에게 주려고 그래. 별로 해롭지 않은 이야기군. 그럼 당장 가봐야겠는걸? 내 말을 마저 듣고 가라고. 아래로 내려가면 방 셋이 있는 지하실이 있는데 첫째 방에는 구리돈, 둘째 방에는 은돈, 셋째 방에는 금돈 괴짝이 있어. 그런데 괴짝 위에는 개들이 앉아있거든. 첫째 개는 사발만한 눈을 가지고 있고 둘째 개는 물레 바퀴만한 눈을 가지고 있어. 그럼 셋째 개는요? 집채만한 눈을 가지고 있지. 하지만 그다지 겁낼 건 없네. 내가 이걸 줄 테니까. 마법사는 자기가 두르고 있는 격자무늬 앞치마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앞치마 위에 개를 앉히면 개가 가만히 있을 거야. 그래요? 그런데 할머니, 부탁이란 건 뭐죠? 우리 할머니가 입고 놓아둔 부시 상자를 가져오면 돼. 그리하여 병정은 몸에 밧줄을 메고 나무에 올라가 구멍 속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래로 자꾸 내려가다 보니 이윽고 지하실이 나타났습니다. 병정은 첫째 방을 열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글쎄, 사발만한 눈을 가진 개가 노려보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 착하지. 이 앞치마 위에 앉아라. 마법사가 말한 대로 개는 얌전히 앞치마에 앉았습니다. 병정은 그 사이 괴짝을 열고 배낭 속에 구리돈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개를 다시 괴짝 위에 올려놓은 뒤 앞치마를 들고 둘째 방으로 갔습니다. 둘째 방엔 정말 눈이 물레바퀴만한 개가 있었습니다. 병정은 개를 살살 달래어 앞치마 위에 앉힌 뒤 괴짝 속에 있는 은돈을 꺼내어 배낭에 넣었습니다. 병정은 되도록 많은 은돈을 넣기 위해 먼저 넣었던 구리돈을 마구 버렸습니다. 드디어 병정은 셋째 방에 이르렀습니다. 논이 집채만한 개가 병정을 노려보았습니다. 안녕. 저 금돈을 좀 얻어가려고 그래. 병정은 이렇게 공손히 말하면서 개를 앞치마 위에 앉힌 뒤 괴짝을 열었습니다. 정말로 괴짝 속에는 금돈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병정은 또 먼저 넣었던 은돈을 마구 쏟아내고 금돈으로 배낭을 채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병정은 위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할머니, 밧줄을 당겨요. 보시 상자도 찾았니? 아차, 그걸 잊었구나. 병정은 그제야 부시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자, 이제 힘껏 당겨요.
병정이 또 소리를 치자 마법사는 땀을 뻘뻘 흘리며 줄을 당겼습니다. 그리하여 병정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제 그 부실 상자를 이리 줘. 마법사가 부실 상자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있었으므로 병정은 부쩍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무척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병정은 칼을 빼어 마법사의 목을 쳤습니다. 그리고 병정은 부실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상자 속에는 겨우 타다 남은 촛토막과 부싯돌이 들어있을 뿐이었습니다. 병정은 매우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병정은 엄청나게 많은 금돈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매우 기뻐하며 서울로 갔습니다. 병정은 이제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첨을 하며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공주님이 성 안에 갇혀 있답니다. 글쎄 점을 쳤더니 공주님이 지체 낮은 병정한테 시집을 가게 돼 있다고 해서 숨겨두려고 임금님이 가두어 놓았다는군요. 그래, 공주님은 공주님은 굉장한 미인이시래요. 병정은 공주님을 꼭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께 간청을 했지만 임금님은 허락해주지 않았습니다. 병정은 하루하루를 즐겁게 지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기도 하고 손님을 초대해서 요리를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돈을 마구 쓰다 보니 어느덧 그 많던 금돈이 한 입도 남지 않고 모두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병정은 그 금돈이 있던 지하실에 한 번 더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전혀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병정의 방에는 마침내 촉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때 문득 병정에게 한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옳지, 부실 상자가 있지. 타다남은 촛도막도 있고 말이야. 병정은 상자를 열고 부싯돌을 꺼내어 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지하실의 첫째 방에 있던 사발만한 눈을 가진 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리 부르셨습니까? 개가 공손히 말했습니다. 병정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개와 부싯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부싯돌을 치면 이 개가 나와서 명령을 들어주는구나. 병정은 이렇게 생각하고 개에게 부탁했습니다. 개야, 가서 돈을 가져오너라. 개는 자취를 감추더니 금세 구리돈 자루를 입에 물고 왔습니다. 부싯돌을 두 번 치자 둘째 번 개가 나타나고 세 번 치자 셋째 번 개가 나타나 돈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병정은 다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병정은 성에 갇혀있는 공주님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부싯돌을 쳐서 첫째 번 개를 불러 말했습니다. 공주님을 한번 보고 싶구나. 그러자 개는 금세 달려가서 공주님을 등에 태우고 돌아왔습니다. 과연 공주님은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병정은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매일 밤 병정은 개를 시켜 공주님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주님도 차차 병정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임금님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임금님은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그놈이 바로 점괘에 나왔던
지체낮은 병정임에 틀림없다. 당장의 그놈을 체포하라. 왕비도 한 시녀에게 분부했습니다. 걔가 공주를 데리고 나가거든 걔를 뒤따라가서 어느 집으로 들어가는지 알아보고 오너라. 결코 놓쳐선 안 돼. 예, 마법사의 신을 신고 뒤쫓겠습니다. 밤이 되자 어디선지 개가 나타나서 공주님을 등에 태우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법의 신을 신은 시녀가 바람처럼 달려 개의 뒤를 쫓았습니다. 공주님을 태운 개는 어떤 커다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시녀는 그 집의 문에다 분필로 십자 표시를 해두고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개가 공주님을 성에 데려다 주고 돌아오다가 분필로 그린 표지를 발견하고는 온 장안의 문에 십자 표지를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온 장안이 야단 법석이었습니다. 임금님의 신하들은 병정이 사는 곳을 찾아내려고 이곳 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집집마다 십자 표지가 그려져 있어 병정의 집이 어느 것인지 도무지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왕비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건 공주의 등에 메밀결을 담은 자루를 달아놓고 그 자루에 조그만 구멍을 내어 공주가 가는 대로 겨가 흘러나오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개도 그걸 조금도 눈치채지 못했으므로 성에서 병정의 집까지 메밀겨가 실처럼 이어졌습니다. 그리하여 병정은 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부시 상자만 가지고 있다면 아무 문제도 없겠지만 불행하게도 병정은 부시 상자마저 집에 두고 갇힌 것입니다. 마침내 병정이 사형당할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감옥의 창문으로 거리의 사람들이 줄줄이 잇따라 가는 게 보였습니다. 모두 병정이 사형당하는 것을 구경하러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이가 감옥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구두방 점원이었습니다. 점원이 너무 서둘러 걷는 바람에 신고 있던 신발 한 짝이 퉁겨 감옥 창문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점원은 신을 찾으려고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병정이 점원에게 재빨리 부탁했습니다. 여보, 점원 양반, 그렇게 서두를 건 없어요. 어차피 내가 도착하지 않으면 교수형이 시작되지 않으니까요. 그보다도 내 부탁 한 가지 들어주지 않겠소? 우리 집에 가서 부시 상자를 갖다 주면 사례로 많은 금도를 주겠소. 정말이요? 정말이고 말고요. 어서 다녀와 주시오. 그리하여 병정은 점원의 도움으로 부시 상자를 다시 갖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병정은 사형대 위에 끌려 올라갔습니다. 그때 병정이 임금님에게 말했습니다. 제 마지막 소원 한 가지만 들어주십시오. 담배 한 대만 피우고 싶습니다. 임금님은 가소롭다는 듯이 빙긋 웃으며 승낙했습니다. 병정은 부시 상자를 꺼내어 부싯돌을 쳤습니다. 그러자 곧 3마리의 개가 나타났습니다. 개들아, 나를 좀 구해다오! 병정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개들은 사람들을 이리저리 흩뜨려 놓았습니다. 임금님과 왕비도 무서워서 도망쳤습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병정의 신기한 힘에 감동하여 외쳤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임금님이시다! 그리하여 결국 병정은 살아나게 되고 공주님과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